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영화 감독의 꿈이었어요. 지금도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혼자 영화를 굉장히 자주 봅니다. 팝콘도 혼자 먹을 수 있고. 고등학교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도 굉장히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쪽지 시험을 보기도 하고 기출문제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수학에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쓰거나 여러 가지 자유 주제를 발표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 관련된 영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이미테이션 게임, 그리고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무한대를 본 남자, 비긴 어게인, 이렇게 유명한 영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수학에 관련된 영화라고 하면 계산만 하다가 영화가 끝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수학자의 일대기를 다루기에는 좀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야기 중에 수학이 소재로 잠깐 쓰이거나 다른 메시지를 수학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대한수학이라는 영화인데요. 영어로는 얼터너티브 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인데요. 접근성이 좀 좋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튜브 검색하면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독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수학 선생님은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22라는 데니라는 잼민이를 만나게 됩니다. 친절하고 또 친절하게 4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학생은 22가 맞다고 화를 내고 나가버리죠. 학생의 부모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22가 맞다는 것이죠. 급기야 부모는 학생을 억압하고 학대했다는 이유로 보수하기까지 합니다. 다음날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합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징계가 내리고 징계 해제를 명령합니다. 선생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2 더하기 2는 4라고 계속하죠. 이 사건은 결국 뉴스에 보도가 되고 다음날 기자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기자들 앞에서 마지막 달 급여분과 퇴직금 각각 2,000달러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은 22,000달러라고 외치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영화를 보면서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는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고정관념을 좀 깨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 뭐 이런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결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는 자신의 의견만을 좀 내세우는 수학 선생님이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강요받았을 때 의견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막 내세우는 것이 중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수학 선생님의 의견이 맞았던 거죠. 첫 번째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나중에 제 꾀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2 더하기 2는 4가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수학을 소재로 삼았던 이유는 2 더하기 2는 4가 맞다는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왜곡했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감정을 대입했을 때 얼마나 좀 어리석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끔 감정적으로 수학을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공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 그것을 중시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수학을 굉장히 예쁘게 풀려고만 한다거나 내가 맞은 답은 동그라미 되게 크게 치고 틀린 답은 소심하게 X를 치고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는 뭐 내신보다는 수능 쪽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문제의 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정말 좋다 혹은 이 문제 구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이지 문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는 사실 시험 치르는 중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와 다른 상황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펼쳐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학생 때나 대학생 초반 때까지는 사회적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의견과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스스로 좀 힘들어하고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결국 힘들어지는 건 다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진행해 나가는 순간부터는 일이 내 생각만큼 잘 풀려 있지 않더라도 후회는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에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과연 그 소수의 진실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언론이나 정치 이런 메시지도 좀 있겠지만 2 더하기 2가 4라고 계속해서 믿었던 선생님의 입장과, 그리고 4는 맞지만 아니라고 우겨야 하는 다수의 입장에서 각각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의 재미는 이런 것 같아요. 메시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메시지를 생각하는 것은 영화의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매력이 있어서 독립영화도 저는 좀 자주 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메시지인지는 각자의 나름의 의견이 있겠죠. 아마 자유 주제로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할 때에도 어떠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논리가 있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잘 수행평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션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장래의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그대로 밀어붙여도 굉장히 멋있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우리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